이제 그 청소년 내담자 중에서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어떻게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을 좀 검사와 함께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조금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 이제 그 성적이 아주 높거나 지능이 높거나, 그리고 또 뭐 외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또 뭐 가학고라든가 이런 이제 다녀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이제 최상위권에 지능이 있거나 또 실제로 성적이 그렇게 있는 그런 내담자인 경우는 나를 지각하는 내가 괜찮은 나고 1등하는 나고, 그리고 그렇게 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1등하는 것이 나라는 걸로, 이렇게 1등이 나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고 생각해줘. 대부분이 그래요,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될 때는 뭐 이게 문제가 없는데, 언제 이제 어려움이 되냐면 누군가의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요즘 우리 그 일타 강사 스캔들 거기서 나와 있는 뭐 그런 입시 잘하는 아이들은 거의 나머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입시적인 것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지적이거나 학업적인 것들이 도드라져 버리면 나머지 정서적인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문제를 여기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어려운 거죠. 그럴 경우는 심리검사를 아주 면밀하게 이제 좀 설명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불일치된 거를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로 이런 경우에 MMPI라든가 TCI 같은 것은 의식적인 검사잖아요. 객관적 검사. 그러니까 의식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그렇게 임상 프로파일 자체가 특별히 이렇게 뜨지는 않아요. 크게 상승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주로 이제 상승되어 있다 그러면 뭐 5번 척도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정도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상승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기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본다면, 자기 개념에서 당연히 인지는 이제 높겠죠. 그러면 자기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는 MMPI에서 뭐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LSE, LAS, 그러니까 그 자아 존중감하고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당연히 높지 않게 나와요. 이게 점수가 낮다라는 게 내가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서 나 괜찮아, 성취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라는 게 객관적 검사에서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상승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앵거하고 성격병리 요인에서 어그레시브, 이런 부분이 두 개 높다라는 것은 분노를 말하는 거죠. 분노, 적개심,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봐봐, 나라는 것이 괜찮아, 성취도 좋아, 그런데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회에서 다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분노가 뭐 학폭 같은 데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무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뭐 그림이 나오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들이는데 별로 관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상에서도 관계상에서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조금 느낄 수 있는 뭐 가정에서 누구와 특정한 관계 속에서 이 분노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극명한 게, 또 TCI를 보면은 자율성에 대한 점수가 어떠냐 그럴 때 MMPI에서 LSE, LAS, 즉 자아 존중감하고 성취에 대한 부분이 괜찮다고 나는 괜찮아요 나와 있으면, TCI에서도 대략 연동해서 볼 때 SD, 자율성에 대한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유능하다고 느끼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점수가 높은 90대 점수 이상을 대부분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MMPI하고 TCI에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청소년이 말한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어요 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요. 다만 이런 분노라든가 이 분노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지속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그럼 그게 뭘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서 투사검사를 연동해 보는 거죠. 그럼 투사검사에서는 객관적 검사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오죠. 특히 이제 HTP, 뭐 로샤는 놔두더라도 HTP 검사에서 집 그림, 특히 나무 그림, 아까 우리 자아 개념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나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셀프를 보잖아요. 나 자아상. 자아상의 점수가 몇 살에 지금 머물러 있냐 그럴 때 이제 대략 아주 유치원도 아니라 유아, 4, 5살 유아 정도의 수준이죠. 그 정도에서 되게 이제 얇고 작고 아주 작은, 그리고 결국은 뽑혀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괜찮고 성취하지만 내가 내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게 불완전하고 작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네. 이렇게 이제 이 두 개를 이렇게 보여진 것과 투사검사, 이건 무의식적인 거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단다.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질까? 되게 불안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의 안정감이 많이 첫째는 영향을 미치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느낌이라는 것들이 MMPI에서 볼 때는 FAM 점수가 우리 문제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가족 갈등, 가족서의 점수가 높지 않아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무의식적으로 그린 검사에서는 집이 아니라 교회라든가 뭐 강아지, 고양이 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집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사람이 아닌 반려견의 그 모양이 나왔을 때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안정감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무의식적인 거야. 이러면서 지금 그 MMPI에서 보여진 거하고 아주 대조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은 이제 필요할 것 같아. 우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그림에서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뭐라 그럴까? MMPI에서 다른 척도가 상승되어 있지 않지만 임상 척도에서 5번 척도가 상승되어 있단 말은 성 역할에 대해서 유연하거나 하나는 혹은 성 역할에 대해서 내가 갈등이 있거나 약간 혼란하다 이런 두 가지 가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연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여자의 성 역할, 남자의 성 역할에 따로 없고 내가 그냥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함 없이 하는 걸 유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혼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라는 역할이 왠지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모이면 감정적이고 주로 이제 여성의 특징 중에서 감정적이고 막 수다를 떨고 조그만 일로 갖다 막 신경을 쓰고 뭐라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내 성향하고 맞지 않다고 느끼는 성향들이 있으세요. 그런 성향적 특성들이. 그러면은 나는 이런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렇게 거부감은 아니지만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게 자라난 환경에서 생기는 거죠. 이게 제가 자라난 환경은 되게 남성을 우위로 하고 남성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유약하고 이렇게 그 남성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약간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자라난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영향으로 저는 제가 이 남성이 되고 싶은 욕구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강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제가 MMPI를 했으면은 당연히 A를 했으면 5분이 높았겠고 HTP를 했으면은 남성을 먼저 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성이 너무 유약하고 이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 고등학교 당시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는 자기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 문화적인 생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청소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아까 자기 개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인지적으로 높고 성취하고 싶은 역할이 전문적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여성들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을 그리고 남성에 대한 성 역할을 동일시하는 점에서 5번 척도가 높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같이 연동해서 보면서 이게 이제 성 역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혼란스럽다, 또 뭐 거부한다, 유연하다, 이런 이제 스펙트럼 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너가 생각할 때 어디에 있는 것 같아? 검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해서 너가 이렇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보다 검사에서는 이렇게 너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너는 이렇게 들어보고 어떠니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스마트한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구성해 나가죠. 그리고 되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손을 딱 붙이고 있고 손이 안 나오잖아요. 주먹이 없고 여성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서 그치만 눈만 되게 이제 강하게 강조를 그리죠. 그리고 귀가 없어 버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대부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 건데 이거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소리에 되게 내가 예민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사람을 관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검사에서는 이렇게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그 로샤 같은 검사에서 그래서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그 관계 방식이 이제 반려견을 중심으로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거, 그만큼 내 삶에서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이제 반려견. 그러면 왜 반려견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 이 개념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럴 때 반려견은 나만 좋아해요. 그리고 반려견은 막 뭐라고 한다고 너가 이렇잖아. 너 이제 이거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잔소리를 안 해요. 피드백을 안 해요, 반려견은. 반려견이 오직 해주는 역할은 뭔가요? 오면은 그냥 온몸으로 그냥 팔짝팔짝 뛰어서 그냥 높이를 그냥 내 키만큼 막 온몸으로 그냥 막 발짝발짝 뛰면서 막 꼬리 흔들고 막 이렇게 완전히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하나 또 쓰다듬어주면 그냥 다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집중해주고 좋아하는 것이 반려견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 너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너 좀 나가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작작에 소리를 해요. 우리는 그걸 잔소리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거를 민감하다. 그게 이제 로샤 같은 검사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그 반응들을 되게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했던 그 부분과 로샤에 대한 부분을 같이 HTP 검사 또 이 검사에서는 이런 걸 얘기해. 공통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사 검사에서 HTP하고 로샤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너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런 인지적인 것들이 내 성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드러날 수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게 이 정서적인 것들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서적인 것들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어지고 약간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이 부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 이 타격이 훨씬 괴리가 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해결이 되어져요. 근데 이 반려견의 자리가 빠져버릴 경우에는 훨씬 이 충격이 클 수 있다. 어떤 충격? 내가 이제 그 공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 이것은 조금 상담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겠다. 이 정서에 대한 이 부분을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인지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인지적인 것들은 네가 잘하니까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려견하고도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네가 조금 같이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전체 그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